살다 살다 이런 주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 아주 황당한 주문 두 개를 볼 텐데요. 어허. 먼저 첫 번째 주문은 이런 네. 겁니다. 지난 2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오늘자 택배 빌런이라는 제목인데요. 한 택배 기사가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배송 일을 다 마친 택배 기사에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네. 자, 저 이사 갔는데 왜 거기로 가세요? 이사 간 곳으로 오세요. 에? 이렇게 온 거예요. 뭐? 택배 기사는 원래 송장에 적혀 있는 배송지대로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송장대로 배송하며 이미 배송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 갔다고요. 그 물건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또 답장이 옵니다. 와. 이 고객이요.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네. 뭐 가까이 이사를 갔다고 해도 본인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평택에서 대전이면 차로 2시간 이상이거든요. 세상에 타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택배 기사에게 그냥 갖다 달라고 막무가내로 네. 주문을 한 겁니다. 하대근 변호사님, 진짜 황당하네요, 진짜 뭐. 네. 이상한 건 본인 사정인데 왜 그걸 택배 기사한테 가져다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택배 기사분이 고객님이 찾으러 가시고요. 고객님이 이사를 가신지 안 가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세요. 라고 답을 했더니 네. 그분이 기사님은 전화도 안 하고 택배 가져다 주세요? 라고 또 따졌다는 거예요. 네. 택배 기사님이 그럼 제가 300가구 넘는 곳을 일일이 전화해서 택배인데 혹시 이사 가셨나요? 하고 안 가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배송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라고 네. 오히려 또 따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고객님께서 찾으러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택배 기사님 처음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그쪽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 입장에선 더 황당한 일이 이어진 게 이 고객이 오히려 민원을 넣겠다라고 어머나.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택배기사가 고객님 같은 진상 고객은 처음 보는데 뭐 민원 넣으시려면 넣고 인터넷에 올리시려면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네. 자,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용어는 이신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 고객이 뭐라고 했냐? 문자 그만 보내 벌레 같은 택배 아유. 기사야. 이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아니 근데 근데 법적으로 혹시 이사 가게 되면 택배 회사 또 택배 직원분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법으로? 아닙니다. 당연히 배송지 변경은요. 일단 발송 전이 원칙이고요. 아.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은 뭐 대리점이나 배송 기사님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뭐 조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배송이 성장대로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택배 회사를 통해서 이제 회수 요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취하는 게 맞겠죠. 아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모욕적인 말 들었어요. 이제 하지원 평론가님, 이거 가족분들이 알면 진짜 얼마나 마음 진짜 상처 받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벌레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설사 진짜. 상대방이 약간의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그러니까요. 인격적인 모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지금 멀쩡하게 아무 잘못 없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해놓고 지금 벌레 같다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네. 네티즌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인터넷 반응이 네. 근처도 아니고 평택에서 대전이라니 네. 진상이 괜히 진상이 아니다. 아하. 인류애가 완전 사라진다. 자기가 주소 잘못 적어놓고 양심 없다. 아하.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황당 주문은 뭘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형님을 찾는다는 글입니다. 이산 가족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 좀 특별한 형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인데요. 층간소음에 한마디 해줄 형님을 찾습니다. 어?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는 것에 대한 사례로 시급이 5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냥 형님이 아닙니다. 덩치 크고 키 크시고 인상이 강력하신 형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형님을 찾는 이유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올라가서 딱 한마디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도 층간소음의 고통을 참다가 좀 힘든 남성분이겠죠. 형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성분이 윗집에 위협적인 경고를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전현 평론가님, 중고거래 마켓인데 이거 웃자고 올린 거예요? 진짜로 찾는 거예요? 제 생각엔 정말 절박해서 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예전에도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어허. 2022년에는 본인을 여성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올렸는데요. 약간 비슷한 사연이에요. 새벽 3, 4시까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남자들 3명이 살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사례비는 1만 원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고요. 3년 전에는 남성이 글을 올렸어요. 관리실에 연락해서 층간소음 고충을 전달했는데
오히려 항의를 받은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굴더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한마디 가서 해줄 남성분을 찾는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백성호 변호사 35초 드릴게요. 층간소음 항의한다고 막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눌러오고 막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 혹시? 지금 이 형님 찾아가지고 만약에 올라가서 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저기 협박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올라가서 문 두드리고 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주거 침입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열받는다고 뭐 하나 들고 올라가서 막 항의하면 특수협박 될 수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중간자를 통해서 관리실 등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뭐 정말 좀 무섭게 생긴 사람까지 찾는 이런 세태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음이 이해하지만요. 직접 대면해서 층간소음 항의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